안녕하세요. 수학의 피터미 학원 신용환입니다. 공통수학 2 제0강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사실 이제 강의는 다 찍었거든요. 다 찍고 올렸어요. 다 찍고 이제 다 올려져 있는데 어떻게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으냐에 대한 설명을 해볼 거고, 그리고 강탄 공통수학 2 단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격 급하신 분들은 어떻게 듣는지만 들으셔도 좋고, 뭐 굳이 연강 지금 바로 스킵하고 1강으로 바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얘기해 드릴 거냐면 어떻게 들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그 누구라도 편하게 와서 자기 전에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서 빠른 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아래가 여기죠? 여러분들의 화면상에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배속 기능이 있거든요. 2배로 하셔도 들을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2배로 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강의 하나가 짧은 거는 10분 아래도 있고, 긴 거는 이제 20분, 길어봤자 20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30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정도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게 한 30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20분으로 잡고, 20분이 이제 30개 있으니까 총 600분. 이제 하나를 전부 다 들으면 한 600분 정도거든요. 600분 정도인데, 이거 10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길다면 긴데요. 만약에 2배로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5시간 컷이나요? 이 5시간은 그냥 각 잡고 가만히 계속 들으면 들을 수도 사실 있는 분량이에요. 다만 좀 있으시겠죠. 추천해 드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한 내용 흐름이 끊길 때마다 옷이 바뀌어요. 사실 다른 날에 찍기도 했고, 같은 날에는 최대한 같은 내용만 다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옷이 바뀌는 영상이면은 여러분 한번 끊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뭐 다음 날에 듣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교재를 없이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 교재나 그래도 하나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교재 같은 게 뭐 교과서건 문제만 있는 거 말고 그 설명이 있는 거 있잖아요. 참고서.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와 그리고 참고서에 있는 얘기를 비교해가면서 들을 수 있거든요. 아, 참고서는 이렇게 돼 있고 저 인간도 저렇게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르네? 아, 이 참고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다양한 관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고등학교 수학, 여러분 고등학교 공통수학 1 때는 뭐 그런 게 느낄 수 있었으려나 기억이 잘 안 난다만, 이제 고등학교 수학쯤 되면은 그 사람마다 가지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져서 이 강사 다르고 저 강사 다르고 이 선생님 다르고 저 선생님 다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똑같은 거는 다 똑같습니다. 해서 뭐 그런 거 하나 펼쳐두고, 뭐 제 것도 옆에 이제 조금씩 매번 가시면서 들으시면 베스트. 그리고 하나 듣고 관련된 유형 문제 풀고, 그러면 진짜 베스트. 사실 그러면 제 학원에 올 필요도 없어요. 다른 학원에 갈 필요도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다만 이 강의는 처음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고 찍는 거라 2번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3번, 4번 완숙의 경지에 이르는데도 이거 듣고 있으면 조금 곤란해요. 그때는 다음으로 넘어가셔야죠. 그죠? 자, 해서 듣는 방법이었고요. 그죠? 뭐 교재 같은 거 하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뭐 2배속 아니면 뭐 1.5배속으로 해가지고 들으시면은 금방 듣고요. 하루에 제 옷이 아마 영상 3개, 4개 정도만 바뀔 거거든요. 그럼 1시간 컷이에요. 1배속으로 들으면 1시간 컷이고 2배속으로 들으면 30분이면 강의 끝나요. 자, 강의 듣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단원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한번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지 않을까요? 공통수학 2에서는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제일 먼저
도형에 대한 얘기를 담아요. 이 도형은 이제 유클리드가 얘기하기를 가장 작은 단위가 뭐 하나 날라다 가장 작은 단위가 점이에요. 점, 선, 뭐 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원에서는 면까지는 다루지 않고 면은 기하 관목에나 가야 이제 또 새로 등장하거든요. 점. 근데 단순히 점 이런 거는 그 꼬꼬마 때부터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과 점 이렇게 도형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점과 선, 점과 점, 점과 선 이렇게.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축과 평행하지 않게 놓여있을 때 두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뭐겠느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출발해 가지고 점과 선은, 그러면 점과 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냐? 왜? 이제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더 배웁니다. 우리가 배운 것도 있지만 더 배웁니다. 기울기 뭐 한 점뿐만 아니라 조금 몇 개 더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점이야 뭐 좌표가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 점도 아닌 거고 직선도 아닌 거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걸 학습하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공통수학 2의 진위가 드러나요. 이 도형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수학적 대상으로 봐요. 뭐 그치, 유클리드가 말하길 어쩌고저쩌고 아까 니도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는 이게 우리가 다룬 명확한 수학적 대상이다 면 여기에 취해지는 수학적인 액션이 있어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우리 수를 다룰 때 수, 정수, 음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런 거 다룰 때 수체계를 확장해 왔잖아요. 수체계를 확장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웠어요? 그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수학적 액션, 바로 연산, 수학적 대상끼리 혹은 수학적 대상 하나로 만드는 연산을 배웠거든요. 그러니 도형을 수학적 대상으로 본다? 도형을 가지고 하는 수학적 액션, 연산을 2개 볼 거예요. 많은 것도 보는 게 아니고 2개. 그리고 그거는 이미 우리가 했던 거예요. 평행.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거고요. 하나 더 대칭. 이런 거 할 겁니다. 도형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형을 움직여서. 그죠? 도형을 대칭시켜서. 그리고 뭐 할 거냐면은 어떤 단원이 있냐? 도형하고 집합이. 집합이라고 하는 걸 또 다룰 거예요. 과거에는 이 집합이 앞부분에 제일 1단원에 등장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 맞네. 중학교 1학년이었나? 고등학교 1학년인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보자마자 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수포자가 너무 양성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뒤쪽으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포자가 양성됨에도 불구하고 앞쪽에다가 오랜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사실 별거 없어요. 집합이라고 하는 일상적 의미가 있잖아요. 집합하게 되면 1학년 4반 집합하게 되면 다 모이는 거잖아. 뭘 모을 거냐면 우리는 수학이니까 수학적 대상들을 모을 거예요. 잘생긴 사람들만 집합하게 되면 온 동네 만네 모든 남자놈들이 다 오겠죠. 넌 왜 왔어? 라는 얘기도 막 등장하겠죠. 그런 거 말고 명확한 거. 2의 배수들만 집합, 3의 배수들만 집합, 소수들만 집합, 방정식의 해만 집합,
부등식의 해만 보여라. 이런. 명확한 수학적 대상들을 모을 거예요. 그러면 모으고 나면 또 뭐 할 거다? 그렇죠. 이 친구의 연산을 배울 거야.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는 이런 거였어요. 뭐 합집합. 여기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게 아니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수에서의 연산이었고요. 대상이 확연하게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수 말고 또 다르겠다 이거거든요. 수 또는 식 말고도 다르겠다 이거야. 교집합 이런 것들. 또 뭐가 있네.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여집합. 또 이상한 거 있어요. 차집합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연산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엄청 예쁜 연산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엄청 못생긴, 규칙이 잘 없는 뭐 연산이기도 하거든요. 왜 우리 연산 법칙이 있잖아. 기본적인 수에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수에서는 항상 잘 돼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막 쓰고 댕겼는데 뭐에 어디에서 딱 하나 걸려 어디에서 걸리게 됐어요. 우리 공통수학원에서. 그렇지. 행렬에서 바로 걸렸잖아요. 행렬 단원에서 처음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수학적 대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곤란했는데요. 교환 법칙 하나 성립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수학적 대상을 이제 할 거냐? 아주 놀랍습니다. 이것마저도 수학적 대상,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논리적 대상이에요. 명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학적인 문장입니다. 명제, 수학적인 문장.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뭘 배운다? 글쓰기 배운다 이거예요. 어느 글쓰기냐? 수학적 글쓰기예요. 수학적 그림 대체 뭔데? 이 얘기예요. 사실 글쓰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수학적 글이라는 게 그래서 뭔데? 수학적 문장이 뭔데? 이 정도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단순하게 이때까지는 그저 생각을 하는 거에서만 끝났잖아요. 그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조금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가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학적 문장이라는 게 뭐냐면, 자꾸 이런 예시 들어서 미안한데요. 나는 겁나 잘생겼습니다. 벌써 코웃음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수학적 문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누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오케이, 동의. 아니, 그건 동의하지 않아. 그 누가 와서 보더라도 참 거짓이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구분되는 게 수학적 문장이에요. 이거는 명확한 논리가 없죠, 그죠? 지맘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거지. 소수는 무하나다. 뭐가 있냐면 유클리드의 증명이 널리 알려져 있긴 합니다. 소수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규칙을 찾는 자가 필지상을 거머쥐지 않을까요? 이 소수의 규칙에 대한 게 이제 이미 그 추측은 있죠. 리만 가설이라고 추측은 있는데요. 그 리만 가설이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 증명은 안 되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제 수학적 면제 누가 봐도 참 너무 어려운가? 뭐 이런 거 뭐가 있나? 3 조금 더 쉬운 거. 3은 소수가 아니다. 3은 소수죠. 아니기는 이건 거짓이지. false. 거짓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거짓인 명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겁니다. 이 집합이라는 걸 하게 되면요, 반드시 무엇을 새롭게 얘기하고 가야 되냐면 함수를 새롭게 얘기하고 가야 돼요. 함수가 중학교 때는
그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가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로 배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x가 1부터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안 변해도 돼요. 안 변해도 돼요. 함수를 새롭게 정해야 할 거예요. 어떻게 정할 거냐면 오로지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웃풋이 하나 나오기만 하면 돼요. 인풋 하나가 들어가면은 아웃풋 하나 이렇게 나오면 되는 그 관계를 함수라고 할 건데요. 새롭게 수학적으로 적을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마저 수학적 대상, 함수 자체를 수학적 대상으로 해서 또 연산들 해볼 겁니다. 함수의 연산, 뭐 어려운 거 안 해요. 합성, 함수끼리 합성한다라고 하는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카메라에 보이나? 밑에다가 합성, 역함수. 그래서 이번 공통수학 2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형들, 기본적인 도형 단위에서 뭐 점과 점, 뭐 점과 선, 도형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다가, 그리고 이제 도형, 집합, 명제, 뭐 함수, 새로운 수학적 대상, 뭐 새로운 건 아니지, 늘상 하던 거죠, 그죠? 이거 두 개 빼고. 그래서 우리가 다루던 것들을 새롭게 수학적 대상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대상들을 더 배울 겁니다. 이게 공통수학 2입니다.